안녕하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저녁 산책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어떤 행복감과 그리고 어떤 좋은 추억들을 만드셨습니까? 오늘은 저녁부터 비가 온다고 그래서인지 화창한 해가 뜨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따뜻한 기온 덕분에 좀 후덥지근한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후에 산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오늘은 습도가 높구나 라는 느낌도 드셨을 것이고, 또 땀을 흘리신 분들이라면 아마 지금쯤 집에 들어오셔서 샤워도 하시고 또 저녁 식사도 마무리하시면서 또 이 저녁 산책에 참여하고 계실 텐데요. 가장 봄에 어떤 것들을 많이 할까라고 여론을 살펴보면요, 대부분 집안 정리가 참 많이 있고요. 또 봄나들이, 또 여행 계획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 집안 정리를 함과 동시에 무언가를 구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쇼핑 목록의 1번이 뭔가라고 보면은 뭐 봄옷, 나들이 옷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도 그죠? 우리가 해마다 옷을 사는데도 옷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자리에서나 요구되어지는 좀 외견적인 모습, 외형적인 모습에 사실을 치중하는 면은 아니지만 또 그거를 우리가 대충 여길 수 없다 보니 때때로 적당한 장소에서 적절한 옷 매무새를 다듬기 위해서 옷을 참 많이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봄이 오면. 여러분들은 이번에 또 봄이 되었을 때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을까요? 사실 저도 지난주에 티셔츠 2개를 샀거든요. 예. 해마다 티셔츠를 사는데도 티셔츠가 1년 이상 사실은 좀 입기에는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저렴한 걸 사서일까요? 그런데 이 외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운을 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이 외형적인 모습이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이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사실은
울고 웃고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채워졌을 때 뭐 짧지만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면들이 있어서 아마도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한 페이지에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의 외견과 실체는 똑같지 않다. 외견만으로 안일하게 사람을 판단하면 나중에 실체와의 차이에 놀라는 경우가 있다." 그쵸? 외형적인 모습은 굉장히 단아하고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의도 있는 것 같고 정갈한 것 같은데 실제로 나중에 봤더니 너무 무례한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도 있고 또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너무 다른 면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적잖게 놀라는 경우들 우리도 경험을 하잖아요. 실체를 위장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꾸민 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사실 일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일에 맞게 옷을 입는다 혹은 그 위치에 맞게 옷을 입는다라는 부분이 아마 의식적으로 꾸미는 외견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사실 그다음에 좀 씁쓸한 부분은 이런 내용 때문인 거죠. 해탈한 고승이 세상의 때에 찌든 속물이거나 자선가인 부호가 위선에 찬 탐욕가이거나 위풍당당한 신사가 사실은 사기꾼이거나 실체가 경박한 사람일수록 외견을 꾸미는 테크닉에 뛰어나다. 이 이야기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 요즘 뉴스 보도 자료를 보면 적지 않은 불편한 뉴스들 중에 종교인들의 부정행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일들도 간혹 있어요.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 범죄 이상의 행동. 사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었던 다큐멘터리 아시죠? 나는 신이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전 세계를 강타할 정도로 대유행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종교인의 어떤 그 비도덕적인 행동 그리고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고발 보도 프로그램이지만 사실 광범위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외견에 감추어져서 사실 겉모습과 포장된 모든 그 위선 속에 감추어진 그런 범죄자들도 많고 정말 비윤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그 외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견에 속아서는 안 된다. 와인병의 라벨을 바꿔치기 하는 것 등은 실은 아주 손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죠? 마치 비교를 와인병의 라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와인의 가치를 라벨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이어서 얘기를 하면서요. 그 가치는 라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혀로 보는 맛이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보면서 저는 '아 봄옷을 준비할까?'라고 생각하는 저와 같이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가치가 반드시 외견에만 있지 않다라는 이 내용을 오늘 제 눈에 비추어진 이 문구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외견에 대해서 혹시 어떤 기준과 가치로 꾸미고 싶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아름다움, 외적인 가치 많이들 있으세요. 깔끔해 보이고 싶다. 혹은 뭐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있어 보이고 싶다. 이런 가치들이 사실 요즘 굉장히 흐름의 중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명품 백을 구매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안 되었고요. 명품
명품백뿐만 아니라 많은 것에 대한 약간 사치 품목을 사치스럽다라고 아예 그런 기준도 갖지 않고 오히려 그걸 할 수 있는 호사가 오히려 삶의 어떤 가장 기틀이 되는 트렌드라고 여길 만큼 요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준과 시야가 좀 달라진 것이 아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좀 있다는 사람들은 외제차, 그다음에 명품백, 그리고 비싼 골프, 여러 가지 품목들, 그런 사치품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나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알려주는 것으로 또 표현이 되고 있기도 하죠. 그런 면들이 물론 그것이 나쁘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이 너무 주가 되다 보면 우리가 때때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소비할 수 없을 때는 마치 그것이 내 가치로 전락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균형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외형, 외견. 여러분들은 이 라벨이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우리의 외형과 외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고 싶으세요? 저도 역시 오늘은 나의 라벨을 붙인다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라벨은 어느 정도 선에서 딱 보여지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위장 라벨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 타이틀로 시작된 책 한 챕터가 제 마음에 오늘은 오래 남습니다. 나는 혹시 사람들에게 위장 라벨을 붙이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나는 혹시 누군가의 위장 라벨에 속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크게 자신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보여줄 필요도 없기 때문에 나는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고 또 그 좋은 모습 때문에 나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적절하게 내 삶을 잘 받쳐줄 수 있으면 내가 참 행복한 것인 건데 오히려 너무나 과장된 표현이라던가 과장된 방식이라던가 혹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정말 허울뿐인 것들에 우리가 요즘 시야와 관심이 너무 많이 쏠려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오늘 저녁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꼭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될 것을 비싼 음식을 먹고 비싼 곳에 가고 비싼 가방을 들고 또 비싼 아파트에 살고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인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위장 라벨인가 아니면 내가 그 라벨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들이 드는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 마무리 하시면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 라벨에 어떤 것이 쓰이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행복한 밤 보내시면서 아름다운 마무리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